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가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 비싼 검사가 더 정확하다. 정밀 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어느 나이가 지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70세를 넘어가면 검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나이에 맞지 않는 검사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탈수나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이 생겨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사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나이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검사의 이익과 위험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 노년기에 들어서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검사 5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정말 안전하면서도 중요한 검사들은 무엇인지, 또 검사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까지 끝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한 번만 알고 계셔도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작은 상처가 나도 며칠이면 금방 낫곤 했는데 요즘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든지 감기 한번 걸리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변화 때문에 같은 검사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이 깨끗하고 튼튼합니다. 물이 강하게 흐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의 수도관은 어떨까요? 안쪽이 조금씩 약해지고 벽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수압을 갑자기 흘려보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점점 느려지고 장벽은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몸 안의 기능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검사의 위험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3가지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빠르고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과 속도가 점차 느려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젊을 때보다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장벽이 얇아집니다. 젊은 사람의 장은 탄력이 있고 비교적 두껍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벽이 얇아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시경 검사라도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은 검사 후 작은 손상이 생겨도 몸이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하는데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노년기의 건강검진은 젊은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입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예약하셨습니까?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검사를 대부분 받는 편이십니까? 비싼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밀 검사를 권유받아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혹시 모를 걱정 때문에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참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내 건강은 뒤로 미루는 삶.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생기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검진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다만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싼 검사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5가지 검사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준비 과정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는 하루 동안 금식을 하고 장 정결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설사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탈수나 전해질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사 과정 자체의 위험입니다. 내시경 기구가 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장벽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장암의 성장 속도입니다. 대장암은 대개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작은 용종이 발견되더라도 암으로 발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검사의 위험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 건강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대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몸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면 대장 건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전문의와 상담하여 내시경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검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입니다. CT 검사는 몸속 장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문제는 조영제라는 약물입니다. 조영제는 사진을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혈관을 통해 주입되면 장기의 구조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약물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는 신장을 거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강한 약물이 들어오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조영제 CT 검사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 초음파 검사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도 기본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심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운동을 할 때 심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심장 기능이 예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도중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먼저 심장 초음파나 안정 상태의 심전도 검사를 통해 기본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 구조와 기능을 비교적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검사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최근에 비슷한 검사를 받은 기억이 떠오르셨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받은 검사는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는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몸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검사 이야기를 이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 PTC 검사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전신 정밀 검진 받았어. PTC 찍었더니 마음이 놓이더라. 검사가 비싸고 정밀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너무 작은 것까지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아주 작은 혹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신 PTC는 이런 작은 변화들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무언가가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직 검사라는 것은 바늘을 넣어 세포를 떼어내어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결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폐 조직 검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폐에 바늘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관을 넣고 며칠 동안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한 양성 조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아무 문제도 없는 작은 변화 때문에 큰 검사와 입원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에서는 과잉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과잉 진단이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까지 발견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 노출입니다. 전신 PTC 검사는 일반 CT 검사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신 PTC 검사는 암이 이미 진단된 환자가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검사라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안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을 검사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선택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불편함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수면 마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호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약물이 빠르게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약물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호흡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후 어지럼증입니다. 수면 마취 후에는 몸의 균형 감각이 잠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은 노년기에 매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비수면 내시경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내시경 장비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관의 굵기도 얇아졌고 검사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검사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수면 마취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검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사일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비교적 안전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 하나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알 수 있습니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혈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대변을 채취하여 검사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하고 방사선 노출도 매우 적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면 뼈 건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안과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사를 받으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청력 검사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난청이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필요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6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검사들은 비교적 안전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는데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짜리 검사 한 번보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음식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리 근력 운동입니다. 노년기에는 다리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이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면역력과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게 자고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내 몸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검사를 무조건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물을 마시고, 잘 자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 5가지가 어떤 검사보다도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